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이제 명절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사이즈가 큰 종목들, 대형주들이죠.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정도 지수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시장 흐름을 분석을 해보면은 한 보름 전, 한 달 전보다 지수의 흐름은 비교적 양호하게 연출되고 있지만은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는 그다지 재미있는 장은 아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저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컨셉, 프레임이 뭐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 시장을 이루고 있는 근간은 결국 뭐냐? 여러 차례 이제 제가 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당히 양호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 흐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컨대 제가 이제 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해외 증시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른바 골디락스 장세. 그러니까 이제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은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시장,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시장 흐름 속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가 이제 줄어드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지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최근 시장을 이루고 있는 근간, 그건 이제 비단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주식시장을 이루고 있는 근간은 결국 그동안에 많이 풀렸던 돈들이 일정 정도 인플레이션을 건드리면서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점, 그리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작년 연말 부분 속에서 딜레마에 쌓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연말 이후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서부터 이런 딜레마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는 가운데 이제 금리가 서서히 인하 기조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비단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크게 오르고 있는 나라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 근간에는 미국의 골디락스 경제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장세 흐름이 양호한 선순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우리 증시 흐름에서도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보면은 말입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고,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 흐름에 있어서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그 배경이 결국 뭐냐? 코로나 상황 이후에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장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사실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증시에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배경은 글로벌 증시의 어떤 그런 골디락스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상승의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하락 트렌드보다는 일정 정도의 상승 트렌드 내지는 상승을 위한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시의 어떤 기본적인 배경은 글로벌 경제 흐름의 선순환 과정에 따른 어떤 안정적인 흐름,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자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안으로 조금 더 이제 들어오면은, 그럼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기본적인 컨셉, 프레임은 뭐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가운데 최근에 가장 이제 우리 증시에서 어떤 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는 고배당주 내지는 이제 저PBR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의 흐름입니다. 즉, 이 얘기는 여러분께서 이제 최근 장세 흐름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제 실전 매매를 하게 되면은 대형주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 내지는 개별 섹터 흐름이 상대적인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과는 별개로요. 요컨대 게임주들이 한 번씩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올라갔고, 제약바이오도 올라갔고, 한 번씩 막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형성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까지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의 흐름이 일정 정도의 어떤 단기 수익률 게임을 형성을 시켜줬습니다. 즉, 이 얘기는 이전까지의 시장의 기본적인 컨셉은 시장의 중심축이 대형주라든지 이런 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수의 흐름은 일정 정도는 갇혀 있던 가운데 그 안에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이 형성된 개별 종목 중심의 수익률 게임이 전반적인 시장의 컨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컨셉은 고배당주라든지 저PBR주를 중심으로 하는 흐름. 즉, 이 얘기는 결국 가격이라는 흐름과 맞물려 있는 건데요. 요컨대 최근에 이제 보면은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1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배 미만이라는 얘기는 청산 가치보다도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흐름들이 최근 증시 흐름 속에서는 정부의 어떤 그 경제 정책과 맞물려서 시장의 관심과 시장의 흐름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 PBR, 그러니까 자산 가치보다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단기 수익률 게임이 형성되고 있다. 즉, 그렇게 되면서 지금 시장 상황은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대형주 섹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흐름에서는 개별주들의 흐름, 개별 섹터들의 흐름이 한 번씩 수익률 게임을 주면서 시세가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적어도 싸다라는 관점, 저평가됐다라는 관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그 흐름이 상대적으로 저 PBR이라든지 고배당주라는 것이 결국은 대형주, 우량주 섹터, 그동안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가격이 1배, 그러니까 PBR 1배 미만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쪽으로 단기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 그게 현 장세 흐름의 기본적인 프레임, 그리고 컨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컨셉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라든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저PBR, 그다음에 고배당주 중심의 장세가 형성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수급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소형주라든지 그다음에 개별 섹터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주로 그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개인이 되겠죠. 그죠? 개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거나 수익형 증권이 늘어나면서 수익적 증권의 잔고가 늘어나면서 개별주들의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고 그다음에 신용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개별주들의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이런 컨셉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서 수급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적극적인 매수자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는 것,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사는 것이 어떤 향후에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청산가치보다 상당히 싸져 있는 부분 쪽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외국인 투자가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라는 것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그 흐름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 동향인데 언제입니까? 정확하게는 지난 1월 19일이죠.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은 1월 19일부터 그죠? 1월 19일부터 프로그램 순매수가 쭉 이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에서는 지금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차관들이 매수를 하는데 그 매수의 어떤 흐름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수에서도 보면은 차익 거래가 아닌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즉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최근 장세의 흐름은 이제 저 PBR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배당주들의 흐름이 시장의 컨셉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왜 상당히 이제 시장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고 청산가치보다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정부의 어떤 그런 경제 정책과 맞물려서 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차가들이 아무래도 대형주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차가들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매수세가 이 기업들,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 기업들의 향후의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실적이 크게 나아지고 있다. 여기에 기반한 부분들이 아니라 가격이 싸다라는 점, 저 PBI라는 점, 이거에 기반한 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수의 흐름이 빳빳한 어떤 현물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매수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연동된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 즉, 이 얘기는요. 변동성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뭐 과거에 나타났던 뭐 바이코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기반한 그런 매수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에 의한 매수이기 때문에. 즉 프로그램에 의한 매수는요. 이전에도 여러분께서 한번 그걸 경험을 해보셨지만은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비차익 쪽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매수가 들어왔다가 또 한번 엎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한번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언제였냐면 12월 20날이죠. 12월 20날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다가 요때 보면은 다시 또 프로그램 매수세가 뭡니까? 예. 매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지수가 크게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즉, 지금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프로그램 매수가 최근에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내일 또 옵션 만기란 말이에요. 내일 제가 볼 때는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 번씩 또 크게 흔들림이 있을 것으로 좀 보는데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의 기본적인 수급의 구조가 외국인과 기관차가 아닌 어떤 빳빳한 어떤 그런 현물 중심의 그런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의미보다는 비차익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일정 정도 물량을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저 PBR로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일정 정도 물량을 채우기 위한 매수지 이 부분들을 뭐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펀더멘털에 기반한 매수가 아니라는 점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매수의 흐름을 여러분께서 그냥 딱 믿고 맡기고 이런 흐름보다는 변동성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둔 가운데에서의 흐름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시장의 흐름은 그럼에도 시장의 기본적인 컨셉은 프로그램 매수라는 게 결국은 뭐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형주, 중형주,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은 프로그램 매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또 당연하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시장의 흐름 그렇지만 안정적이에요. 왜 안정적이냐면은 어떤 투기적 흐름이라기보다는 물량을 채우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대형 우량주를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간 뭐랄까 투기적인 흐름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지수가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수반되는 것이 약간 수익률 게임이라든지 개별주의 흐름에 어떤 탄력이 붙는 장세에서는요. 지수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뭐가 움직이게 되냐면은 신용융자 잔고가 늡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한 일주일 넘게, 정확하게는 언제부터입니까? 1월 19일부터죠. 1월 19일부터 보면은 프로그램,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요. 줄면서 현재 17조 원 정도 신용융자 잔고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는 2,600포인트에 있는데 신용융자 잔고는 오히려 줄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안정적인 어떤 대형주 중심의 어떤 물량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의 지수의 흐름이지 개별주 중심의 어떤 그런 배팅이 들어오고 어떤 공격적인 수익률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흐름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의 기본적인 컨셉은 다시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 PBR이라든지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가격이 싸다,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됐다라는 인식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면서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대형주 일정 정도로 약간 싸다라고 느껴지는 대형주를 편입하는 흐름. 그 흐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익률 게임이 터지고 있는 장세라기보다는 그런 가운데에서의 지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요. 오늘도 한 프로그램 매수가 한 8천억 정도 유입이 됐죠. 프로그램 매수가.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대형 지수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지수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종합주가 지수가 뭐 30포인트 올라간다, 50포인트 올라간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장세의 흐름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그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배경은 그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달 전, 두 달 전에 나타났던 어떤 개별 섹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수익률 게임보다는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수익률 흐름은 그다지 재미있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시장의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컨셉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대응 포인트를 정리를 할 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포인트를 정리를 해야 되냐면요. 지금 코스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헤게모니는 코스닥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개별주라든지 중소형주의 흐름보다는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은 코스피 중심의 흐름이 형성되겠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스피,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펀더멘털 그 개선에 따른 상승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프로그램 매수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변동성, 반대급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요, 대형 지수 관련주들의 경우 일정 정도 물량을 조금 이렇게 바스켓에 하나가 채우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어떤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보다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 시장 대응 감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공백기다가 지금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이전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3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선으로 하는 대응 포인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자. 그렇게 이제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추세 국면이 아니고 변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33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2,546포인트거든요. 이 라인을 기준선으로 하는 변동성 흐름, 즉 2,546포인트에서 한 플러스 한 50포인트 이상짜리는 신규 매수라든지 공격적인 배팅이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자리, 그리고 이제 2,546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그 라인 근방에 들어온다거나 그 라인 밑으로 들어올 때만 적극적인 매수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제한적인 코스피 국면이라고 했을 때, 변동성 국면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자리는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건 약간 위험 부담이 따르다는 점. 그리고 매수를 만약에 준비 중에 있다라면 지금은 매수보다는 대기 내지는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관점이 필요하다. 왜? 지수 흐름에 있어서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제 종목의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어차피 지금은요, 중소형주들의 경우는요, 이제는 시세들이 전부 다 뒤풀이 파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쉬는 국면 속에서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제약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뒤풀이 파동. 그러니까 똘똘한 놈, 그러니까 상위 픽에서 한 1, 2, 3위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조정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의 경우는 지금은 조정권의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컨셉이라든지 헤게모니를 지수 관련 대형주 섹터에서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타켓 대응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최근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뭐 완성차 쪽에서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관련주들, 그다음에 화학 섹터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내수 관련 종목들, 유통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의 경우에도 예전에 반도체 쪽의 경우에는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게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괜찮은데, 다만 제가 이제 모두에 막 설명이 길었던 것들이 뭐냐면은 중소형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한번 시세가 터졌단 말이에요. 한번 시세가 터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시장은 항상 변하고 시세는 항상 변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했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도 여전히 좋지만은 한번 시세를 터트려주고 난 다음에 뒤풀이 파동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을 볼 때도 탑픽에 있는 종목으로 압축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면은요.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뭐 지금은 또 이제 그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보면 이제 현대차 같은 종목들. 사실 보시면은요. 이게요, 결국 뭐 아까 이제 저 PBR 고배당 얘기를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의 움직임이 최근 이제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좀 더 그게 이제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주봉으로 보면은 최근 2021년 이후부터 현대차는 계속해서 쉬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흐름들이 최근의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급등 양상 속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수와 연동된 흐름 속에서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약간 저가 매수를 대기하는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 그다음에 뭐 기아, 그러니까 기아는 좀 먼저 조정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근데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면서 뭐 지금 10일 이동평균선하고 약간 이격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11선 근방에서는 뭐 기술적 저가 배팅은 한번 가능해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그다음에 현대 위아 정도가 자동차 관련 섹터 쪽에서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는요, 지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애들만 이제 보세요. 남아있는 애들만 본다고 했을 때 먼저는 테크윙.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갔던 종목인데, 테크윙 같은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이오테크닉스, KC텍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조정 잘 거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저가 매수 포인트는 좀 가능해 보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다들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주 쪽에서도 조금 압축은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지금 압축해서 지금 탑픽 종목은 결국은 뭐냐? 신성 델타테크죠. 그 다음에 파워 로직스 같은 종목들, 뭐 요 두 종목 정도만 초전도체에서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요, 뭐 흐름은 지금은 이제 게임 관련주의 경우도 좀 압축되어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쪽에서는 W 게임즈는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유효하고, 그 다음에 웹젠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좀 흐름은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 포인트는 견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크랩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은 양호하게 연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적 흐름입니다. 제가 이제 카카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카카오는요, 한 번 이제 시세를 터뜨려주고 난 다음에 최근에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카카오는 여전히 유효하게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줬다가 33일선에서 약간 맞고 내려오는 가운데 지금 약간 조정권역에 있는 흐름인데, 뭐 5만 원대 초반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재매수 관점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는 뭐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뭡니까? 이자 갈아타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수혜를 입으면서 좀 올 장중 급등세를 보였다가 움직였는데,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뱅크는 중기적인 관점 속에서 저도 계속 관심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OCI 홀딩스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여전히 유효한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시장의 컨셉이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막 달려들 장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 제한적 변동성 장세고 지수가 또 많이 올라온 가운데에서
프로그램 오늘 매수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약간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일 이제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는 약간 여러분께서 좀 몸을 사리고 약간 물량들을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것보다는 약간 현금을 챙겨서 연휴를 좀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은 약화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여러분께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투자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요, 추세적인 모멘텀이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막 성장률이라든지 경기 흐름이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제반 악재들이 사실 부각되지 않고 있어요. 전부 다 지금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지만은 사실 많은 악재들이 사실 숨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가운데 지수가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목도 개별주들의 경우도 좀 압축해서 대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의 흐름은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압축된 섹터 중심의 좀 슬림화된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내일 옵션 만기를 좀 슬기롭게 대응하시고 연휴를 조금 현금을 좀 가지고서 대응하는 감각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리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